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70% 깎아주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악재의 고사 위기에 놓인 저비용 항공사 6곳이 정부의 긴급 자금 수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90선까지 붕괴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지원 성금을 내놓고 의료원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향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합심하는 모습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총 20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보강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소비 촉진과 사회 안전망 보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70%를 한시 인하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에서 60%로 각각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 쿠폰 제도도 도입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전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보수의 20%를 더 지급해주는 등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대 쿠폰의 지급 대상과 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줍니다.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 원에서 80만 원 깎아줍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57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총 2,3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13명입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총 27명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 결과 유증상자의 80%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경기도 신천지 신도 중에서만 6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대 1,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에 12번부터 14번 확진자 3명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3번이 현대자동차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돼 울상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확진자가 나오자 GV80 팰리세이드 차량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하는 울산 2공장 도장부에는 평소 300명가량이 근무하며 울산 2공장 전체는 오전, 오후 근무조를 합해 3천여 명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6곳이 정부에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인 탓인데요. 조건 없는 자금 지원과 공항 사용료 전면 감면 등 보다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사장단이 오늘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등 사장단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공동의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3가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담보와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은 공항 사용료와 세금 감면도 요구했습니다. 공항 사용료 납부 유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항공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공기 재산세 등도 감면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을 호소했습니다.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LCC에 최대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라는 얘기도 없고 공문이 온 것도 없고 긴급하게 조금 자금을 유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금난에 이어 매각과 구조조정설까지 제기되며 항공업계에 들이운 먹구름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급락을 피하진 못했는데 코스피 1990선까지 붕괴되며 불안한 시장 상황을 이어왔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8.13% 하락한 1986.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8.58%나 하락하며 61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기관이 2조 5,762억 원, 6,985억 원을 샀지만 외국인이 무려 3조 4,705억 원이나 매도하며 폭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이 1,837억 원과 64억 원씩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1,863억 원 매도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며 다우지수는 130여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올해 증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뉴욕 증시는 기술적 반등에도 실패했는데 미국 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며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브라질과 노르웨이 등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며 지속적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추가 경정 등의 경기 부양을 기대하던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동결, 또 예상보다 적은 6조 2천억 원대의 추경 규모의 실망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도주도 멈추게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HLB가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코스닥 기업 코미팜과 PCL은 코로나 관련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과 국내 확진자 수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당분간 우리 증시는 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부분, 높은 밸류에 대한 우려는 미국 증시 조정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또 미국 증시 조정 강도를 함께 확인하며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우리 경제도 출렁이고 있죠.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자원에서 대구로 향하는 의료인들이 85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또 곳곳에선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금을 내놓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대학생들의 팩트체크까지 온 국민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합심하는 모습인데요. 금융팀 유민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금융팀 유민호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대구 쪽에는 사실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의료인 병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대구로 가겠다고 자원한 의료인들이 850명을 넘었다고요. 네, 정부가 대구 지역에서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총 85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무별로 한번 살펴보면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등입니다. 이 정부는 당연히 이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를 채우기도 어려운 빠듯한 지금 매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깎아주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위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이 서울 서초구에서 이 수입 의료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어려워진 사정을 알고 이 400만 원인 월세를 2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사업자에게 3개월간 임대료 3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월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선 3개월 동안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KT는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료의 절반을 최장 5개월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절반, 그 외 지역은 2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등은 일부 건물주들이 이 휴업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국 주요 상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인천 송도에 있는 복합 쇼핑몰 트리플 스트리트와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동대문 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을 넘긴 부산에서도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진 남문시장 번영에도 점포주와 합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부산 최대 카페 밀집거리죠. 이 점포 카페 거리에서도 건물주 7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임대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숨통은 트일 것 같고요. 또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 물품을 전달하고 성금 내는 이런 기부가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도 코로나19 고통 분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삼성, 현대차, SK 등 5대 그룹이 460억 규모 대규모 기탁금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이 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성금 20억을 기부했고요. SM 엔터테인먼트도 5억 원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헌혈 릴레이를 통해 임직원 85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임직원 약 40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무급으로 일하겠다 나선 착한 직원들도 나왔습니다. 이 전북 전주에서는 한 대형학원 영어학원 직원 100여 명이 원장에게 무급 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전한 건데, 이 학원은 이번 사태로 2주일째 휴원을 이어갔고 원생 1000명에게 학원비를 환불해주기로 결정해 직원들이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스스로 팩트체크까지 나서서 불안감 덜어주려 한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생명공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연세대에서 생명공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2명이 이 코로나 Q&A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코로나 Q&A 사이트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를 생명공학 논문과 방역당국 발표자료 등을 통해 토대로 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공포의 최근 우울한 소식들만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모처럼 따뜻한 소식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금융팀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넉 달 연속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소비는 8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금융, 보험 등에서 늘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등에서 줄었습니다. 같은 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3.1% 줄었습니다. 구제역과 한파가 겹쳤던 2011년 2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 모두 줄어든 영향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서비스업 생산과 면세점 판매 등 소비에 한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매 판매 전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2월에 나타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되는 외인의 매도에 오늘 코스피는 1990선까지 깨졌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값은 고공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고 금펀드의 수익률은 테마펀드 중 단연 돋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선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199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장중 608.38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이은 외인의 매도로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안전자산은 금으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평균 금 거래량은 지난해 43.6kg에서 올해 74.7kg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한 달 동안 금 1g당 가격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금펀드의 수익률도 상승 추세입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금펀드는 수익률 6.48%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마별 펀드 42개 중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금펀드를 포함해 총 3개로 이 중 금펀드의 수익률이 단연 돋보입니다. 불안정한 증시에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금 가격 상승과 금펀드 수익률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2.0 대책을 내놓고 LTV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과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내달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 집탄 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 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의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이 전작 갤럭시 S1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시작된 갤럭시 S20 시리즈의 개통량은 약 7만 800대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출시된 갤럭시 S10 첫날 개통량 14만여 대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대폭 줄어든 갤럭시 S20 공시 지원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오프라인 방문객 감소 등으로 갤럭시 S20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낮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종일 영상권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지만 오후에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 영상의 아침 기온으로 시작해 낮 기온 10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고요. 낮 기온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중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평년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